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이정인 대표입니다. 7월 10일 대책 이후로 집을 사러 가면 집이 한 채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두주택일 경우는 8%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을 일시적 2주택일 경우는 그래도 여전히 8% 중과를 받는지에 대해서 몰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7월 10일 대책 취득세 중과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원본을 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취득세가. 근데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원래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추후 처분을 안 하면 8% 적용을 받는 거죠. 세부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물론 규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요건이 계속 변하니까 잘 파악하셔서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집을 파시고 사는 것이 가장 좋겠죠.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는데 규제 지역에서 대출 받으실 분은 6개월 이내로 전입해야 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작년 12월 17일 이후에 집을 취득하신 분은 실거주 2년을 채우고 또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1년 이내 처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갈아탈 때는 먼저 처분하고 사는 것이 정말 안전합니다. 대출 안 할 경우는 당장 처분보다는 기간을 주고 파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집값이 뛰니까 집을 팔고 사는 것보다 사놓고 팔면 그 사이에 또 뛰는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고가주택일 경우는 부부로 나누어서 하면 좋아요. 인별 공제액이 6억이니까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공시지가 9억 이상, 시세로는 약 20억 상당의 강남 고가 한 주택자도 종부세가 2배 정도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특별 공제가 있으니까 단기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좀 오래 보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과, 나이가 60세가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10% 감면을 하고 65세는 20%, 70세는 30%를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가 상당히 올라가는데요. 보통 한 주택일 경우 200만 원이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가가 30일 경우는 약 3,800만 원 정도. 지난 시간에 말씀했다시피 법인은 10억일 경우 6천만 원 종부세를 내니까 법인이 소유하는 집들이 약 40만 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담으로 연말까지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현행으로 증여세가 취득세가 3.5%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자녀들에게 정리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취득세를 12%로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다주택자의 테러를 동의하지 못하겠다.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라는 게 정부 여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6월 말까지 유예했으니까 내년 그때까지는 다 팔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거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중과를 하니까 다 실거주 하려고 하면 전세가 없잖아요.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전세는 월세로 가속화 되는 거죠. 월세라도 받아야지 세금들 내야 되니까 종부세도 내야 되고. 제 사건을 너무 제한을 해서 남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주를 못 하는 거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죠? 집을 다른 지역에 하나 더 사고 싶어도 취득세 때문에 못 사고, 산다 한들 양도세로 다 뺏기니까, 그리고 또 안 살게 되면 세금을 또 양도세도 내야 되고, 이러니 정말 이주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남용하는 게 아니냐, 서민들을 집을 못 사게 하니 그것도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지난 영상에 제가 강남에 있는 부동산 전세 2천만 원을 찾아주기 위해서 제가 다녔던 거를 촬영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냥 2년마다 올려가지고 나가려 했더라면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텐데 편하게 그냥 2천만 원에 살게 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사람들 노력하지 않거든요.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뭘 느끼냐면 가진 자는 적폐다.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이렇게 구별하게 되고, 가진 자는 마침 국민이 아닌 것처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차베스가 만든 베네수엘라 정책과 비슷하지 않나. 그 베네수엘라가 임대주택이 30%에서 이런 정책을 내므로써 임대주택이 3%로
줄어드는 이런 경우를 맞이했거든요. 월세를 9년 동안 동결 했더니 폭등을 한 거지. 이번 정부의 정책이 2006년, 7년, 8년의 참여정부 정책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도 이렇게 많은 규제 때문에 정말 집값이 엄청 상승했었는데, 어쨌든 금리 정책, 대출 규제, 보는 통화량, 종합주가지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집값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2008년도에 부동산이 폭락한 것은 잠실 재건축 단지가 44,500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 6개월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폭감했는데, 그때 그 9.13 정책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헬로시티 입주 물량이 그때 있었어요. 2012년도 상반기에 입주 물량이 적었는데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입주 물량이 적었는데 어떻게 이 값이 떨어지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때도 가천종합청사하고 공기업들이 세종시로 이전이 있었어요. 그때 최소 10만 가구 이상이 옮겨졌거든요. 그것이 2013년도 중반까지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 당시에 바닥이었어요. 금액이.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강동 고덕 재건축 단지 입주가 많아가지고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올해 8월 달까지 고덕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입주가 있어서 유지되는데 10월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입주량이 대폭 감소합니다. 경기도도 입주량이 폭감해요. 이렇게 보면 전세가 매매가 오르거든요. 공급 물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집값 잡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부동산 현장에서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그 가정들을 보면서 노의 삶 역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싸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